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1의 마지막 단원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내용 설명 영상입니다. 우선 처음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수열은 보통 an 이렇게 해가지고 뭐 2n-1이라든지 아니면 an은 n제곱, an은 뭐 2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식 있죠. an은 fn 이렇게 구체적인 식을 통해서 n의 1부터 대입해보면 수열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수열들로 배웠었습니다. 근데 귀납적으로 정의된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기에 조금 불편한 경우 아니면 정말 식이 나타내기 힘든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게 뭐냐면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서 수열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1을 1로 하고 A2를 2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관계식을 이렇게 정할게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거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규칙을 볼게요. 이거를 an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막 무리수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긴 한데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따라가 보면 앞에 항 두 개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라는 그런 규칙입니다. 그래서 1이죠. 그 다음에 2고 세 번째 항은 이 둘을 더해서 얻어요. 3. 둘을 더해서 얻어요. 이렇게 둘을 더해서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an 이렇게 쓰려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편할 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를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라고 하고 풀 때는 그냥 순서대로 대입해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막 식을 변형해가지고 찾고 이런 걸 많이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쭉쭉쭉 나열해서 규칙을 찾을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항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내어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도 이 중에서 좀 뻔한 거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수열 중에서 제일 쉽게 느끼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을 물론 일반항으로 나타내는 게 훨씬 깔끔하지만 제가 귀납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먼저 해볼게요. 원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쓰죠. an은 첫째 항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귀납적으로 정의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뭐 보통은 특정한 항을 하나 줍니다. 그 특정한 항 중에서도 첫째 항을 줄 때가 제일 많고 뭐 첫째 항을 하나 이렇게 주고 얘는 일반항입니다. 이거 말고 첫째 항을 이렇게 준 다음에 어떤 식을 주냐면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다음 항에서 전 항을 뺀 게 일정하다. 공차로 일정하다. 맞죠? 항상 두 개를 빼면 D가 나오니까 이걸 보고 등차 수열인 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 항이 3이고 뭐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딱 보면 공차가 2구나 이렇게 알면 좋은데 혹시 눈치를 못 챘으면 넣어보면 돼요. A2에서 A1을 뺀 게 2니까 여기가 3이죠. 그럼 얘가 5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2는 5고 같은 방식으로 여기 A3에서 A2를 빼도 2가 나와야 되니까 7인 거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차 수열인 걸 알 수 있고 이거 말고 이런 식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등차 중항을 나타내는 식이죠.
그래서 이 식을 딱 보면 아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네. 꼭 다 넣어봐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뻔한 두 개의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이게 등차, 등비도 한번 해볼게요. 등비는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었죠. 첫째 항에 r을 n-1번 곱해서 얻는다. 근데 이렇게 쓰는 방식 말고도 역시 첫째 항을 줍니다. 이렇게 하나 주고, 꼭 첫째 항이 아니더라도 항을 하나 주고 이렇게 줬다고 해볼게요. 자, 비율 나눴을 때 r이 나온다. 그러니까 두 항 사이의 관계가 나눴을 때 항상 일정하다. 네, 얘가 공비를 의미하죠. 공비. 그래서 여기서 보고 등비 수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 항을 뭐 4로 줬다고 치고 얘를 뭐 3이라고 줬다고 해보면 나누기죠. 3이라고 줬다고 해보면 둘째 항에서 4로 나눠서 3이 나와야 되니까 둘째 항이 12인 걸 알 수 있고, 역시 셋째 항을 4로 나눈 게 3이니까 12죠. 48인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가서 아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역시 이런 관계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눈치챘죠? 등비중항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래서 보면 등비수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등차 등비는 워낙 뻔해서 보면 바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면 바로 안 보이는 좀 특이한 거 제가 하나 나중에 문제 풀 기회가 되면 여러 개 보여드릴게요. 일단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을 3이라고 주고요. 이렇게 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정하지가 않죠. 점점 변합니다. 그래서 넣어보면 A1은 3이고 A2에서 A1을 빼면 여기 1을 넣은 거니까 2죠. 그 다음 A3에서 A2를 빼면 4입니다. A4에서 A3을 빼면 6이고요. 이런 규칙을 따르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첫째 항은 3이고 둘째 항은 여기서 2를 더합니다. 더하기 2. 셋째 항은 여기서 4를 더합니다. 이런 규칙이죠. 넷째 항은 여기서 6을 더해줘요. 15. 뭐 이렇게 했을 때 10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물론 그냥 쭉 나열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쭉 나열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쭉 써서 한번 볼게요. A10에서 A9를 빼면 여기 9를 넣은 셈이니까 여기가 18인 걸 알 수 있어가지고 요거를 쭉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죠. 역시 텔레스코핑 됩니다. 그러면 A10이라는 거는 2부터 18까지 다 더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2부터 18까지 다 더한 거는 항이 9개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시그마. 꼭 시그마 쓸 필요는 없지만 그냥 편의상 제가 기호로 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서 A10은 첫째 항에다가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3에다가 2 곱하기 1부터 9까지 더한 거는 45니까 다 나열하지 않아도 9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막 엄청나게 무리한 항을 요구하지 않아요. 좀 넣어서 찾을 수 있게 나오니까 일단은 대입해보는 게 좋다. 예전에는 막 반드시 관계식을 찾아야 돼서 막 기본 100항, 1000항 막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수학 1의 제일 마지막 내용인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그 수학 증명 방식의 한 가지거든요. 증명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직접 증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증명. 이게 명제 고1 때 많이 배우죠. 아니면 도형 같은 거 증명할 때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P이면 Q고 Q이면 R이고 R이면 S이므로 요거를 이제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서 그러므로 P이면 S다 이런 결론을 내는 거를 연역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해보면 알겠죠. 피곤합니다. 증명은 대체로 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또 증명 방식 중에 이런 게 있죠. 귀류법이라는 게 있죠. 귀류법.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식. 좀 유명한 게 이런 거죠.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거 증명할 때 이렇게 하죠. 무리수를 부정해서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무리수이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귀류법입니다. 이거는 직접 증명하는 방식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또 있습니다. 비슷한데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 이거는 P이면 Q를 직접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 not Q이면 not P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요거랑 요거는 참거짓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약간 간접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증명하는 방법 중에 수1에서 배우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인데 그 과학에서 쓰는 귀납법이랑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귀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관찰해 가지고 전체가 1부터 100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몇 개만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명제가 P1, P2, P100이 이렇게 있는데 한 10개 정도를 조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니까 전체가 다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귀납법입니다. 몇 개를 보고 나서. 근데 그 문제가 있죠.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화의 오류. 만족하지 않는 얘들이 튀어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과학이랑 조금 다르게 수학적 귀납법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어떤 등식이나 부등식이 등식 또는 부등식이 모든 자연수 대해 성립함을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거냐면 그 도미노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도미노 아시죠? 이렇게 쭉 쌓아놓고 얘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얘를 넘어뜨리고 하면서 쩍쩍쩍쩍 다 넘어가는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일단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리를 먼저 적을게요. 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n이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따라서는 최초의 수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초의 조건을 직접 확인합니다. 제일 작은 수를 넣어서 확인을 합니다. 제일 작은 수를 넣어서 되는 게 만족을 했다면 이제 어떤 장치를 만들 겁니다. 루프라는 장치를 만들 겁니다. 도미노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만들 거예요. 해볼게요. n이 k일 때 주어진
등식이라고 쓸게요. 등식이나 부등식.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거를 귀납적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일 때 제가 성립하는 거를 밝혔죠. 그러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거를 이거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일 때 되면 2일 때도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일 때 되면 3일 때도 된다고 할 수 있죠. 3일 때 되면 4일 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쭉쭉쭉. 그래서 1 되면 2 되고 2 되면 3 되고 3 되면 4 되고 K 되면 K 플러스 1 되는 거를 내가 밝혔으니까 1만 밝혀버리면 얘만 밝혀버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밝혀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은 1일 때 밝히는 거, 그 다음에 K일 때 가정에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밝히는 겁니다. 제가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일 간단한 식 해볼게요. 지금 개념을 익히는 거니까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1 넣으면 이렇죠. n이 1이면 그냥 1은 2분의 1 곱하기 2니까 성립합니다. 2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2면 1 더하기 2니까 네, 성립합니다. 3을 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근데 이걸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1일 때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치를 만들 거냐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성립한다고 가정. 그러면 n 자리에 K를 넣어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뒤에 뭘 하면 끝나냐면 이 식으로부터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거를 이 과정 있죠. 이 과정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 과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식은 이겁니다.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야 되니까 이 식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소리는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말과 같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식이 성립하니까 만들어 볼게요. 이 식으로부터 이 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등식이니까 더해도 똑같겠죠. k에다가 k 플러스 1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등식이니까 오른쪽에 더해도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수를 더해서 이 식이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와주기만 한다면 여기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식으로부터 이 식을 이끌어낸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논리적이라서 그거를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자, k 플러스 1로 묶을게요. 통분하면 2분의 k 플러스 2죠. 그래서 원하는 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등식은 그나마 수월한데 부등식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거 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게 지금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n이 1일 때, 꼭 1이 아니어도 최초의 수, 요거를 직접 밝히고 n이 k일 때 성립하는 걸 가정해서 논리적인 흐름을 거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요거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귀납법으로 증명을 한 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론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는데 문제마다 풀이가 좀 달라서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문제 적용하는 거는 보면서 어떻게 이런 흐름이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개념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